경기 남양주시의 한 물류창고입니다. 잠금 장치를 부수고 문을 열자 상자 수백 개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 폴로 위조품으로 현장에서 압수한 제품만 5만 점, 시가로 110억 원어치입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에서 폴로 위조품을 제작해 국내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표만 빼고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옷을 한 벌에 6천 원씩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상표를 새기고 라벨까지 붙여 위조품을 완성했습니다. 정품이라면 공식 사이트에서 17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또 정품을 직접 구매해 위조품 공장에 견본으로 제공하고 옷 안쪽에 붙어있는 단추 개수부터 라벨색, 제품별 원산지까지 확인해 공장 작업자들에게 그대로 베끼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내 공장에서 상표를 새긴 건 통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의류나 신발들, 가방들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상표를 새기지 않은 디자인만 유사한 의류를 수입을 했고요. 국내에서 폴로 상표를 새기고 관세청은 일부 짝퉁 의류들이 지방 할인 매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검거된 위조 총책 A씨 등 4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특유의 괴기스러운 표정이 특징인 라부부 캐릭터입니다. 국내외 유명인들까지 SNS에 인증샷을 올릴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구매 열기가 뜨겁습니다. 희소성 때문에 아마 잘 못 구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연락해서 대기를 걸어놓거나 하는 경우도 인터넷에 라부부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제품이 쏟아지는데 관세청이 라부부 열쇠고리 5개 제품을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이른바 짝퉁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인 가소제는 국내 기준치의 344배나 검출됐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아이들의 성장이나 생식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진품은 이렇게 딱딱한 감이 있고 가품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PVC라는 싼 소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소제를 사용을 하는 걸로. SNS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되는 장신구들에서도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됐습니다. 귀걸이, 팔찌 등 금속 장신구 42점을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한 팔찌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5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이런 가품은 올해 상반기에만 60만 점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계기로 가짜 제품 반입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 굿즈, 즉 뮤즈 가운데 하나인 까치 호랑이 배지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신스틸러인 호랑이 더피를 닮아 요즘 인기입니다. 홈페이지에선 10차 판매까지 매진돼 내년까진 아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선 비슷한 모양의 배지가 K-팝 만화 캐릭터란 이름으로 10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정품과 가품의 구별 능력이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뮤즈 매출은 역대 최고인 2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식 뮤즈인 단청 키보드와 이를 베낀 중국산 짝퉁 제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품질이 조악한 데다 숫자 키에는 한글 대신 한자가 써 있습니다. 뮤즈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지식재산권은 제조업체에 있는 만큼 직접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제조업체들이 대응에만 맡겨두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체부에서 이런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뮤즈 생산을 하는 업체들의 하는 얘기입니다. 문체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위상이 커지는 K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상가 건물. 경찰들이 상가 계단을 올라 건물 3층 의류 공장에 들이닥칩니다.
수십만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상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옷을 담은 상자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 만드는 자체가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뭐 명백한 겁니다. 상표를 국내에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 4대는 지난 9일 불법으로 유명 의류의 가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해온 일당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폐점 할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가품옷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 가품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합동 단속을 벌인 겁니다. 이 일당은 70평 규모의 공장에서 부장과 차장으로 불리우며 2년여 동안 유명 의류 가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가 25만 원 상당의 가품 반팔 티셔츠 3,660장과 상표 15,167장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품 티셔츠는 온라인상에서 약 20만 원에, 폐점 할인 매장에선 약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폐점 할인으로 홍보해 싼 가격에 유명 의류가 판매될 경우 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구형 아이폰 모델로 찍은 연예인들의 셀카입니다. 선명한 요새 스마트폰 사진과 달리 다소 흐릿하고 특유의 색바랜 느낌을 줍니다. 복고 열풍과 맞물려 이런 사진 찍기가 유행했고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구형 아이폰을 찾는 젊은 세대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런 구형 모델을 판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사진 촬영만을 위한 젊은 층의 이른바 서브폰 수요를 겨냥한 겁니다. 그 사진 느낌이랑 감성도 완전 다르고 사진이 나오는 그 느낌이랑 뭐 대비감이랑 이런 게 다 차이가 커서 좀. 중고 거래도 많지만 해외 직구, 특히 중국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양도 상당합니다. 평택세관이 지난 3월 평택항을 통해 특송 화물로 들어온 중국산 중고 아이폰 1,116대를 조사했더니 99%에 달하는 1,110대가 위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라든가 거기에 이제 많이 소모되는 뭐 열이 나는 부품 같은 경우에 어떤 인증 제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라고. 애플사에서 직접 세관을 찾아 현장 감정까지 실시했는데 정품이 아닌 모조 부품을 재조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는 정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모델명의 글씨체나 로고가 정품과 다른 위조품입니다. 세관 측은 명백히 정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전량 폐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이태원입니다.